공식적으로 부탄은 1989년부터 단일 국가, 단일 민족 정책을 실시를 합니다. 네? 드리글란 남자라는 정책인데 드리글람 남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행동 거지를 똑바로 해라라는 정책이에요. 부탄식으로 해라 이런 거예요? 그렇죠. 행동 규율을 위한 기본 규칙.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이 되는데 네. 공식 품행 및 의상 코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첫 시간에 둘째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때가 1989년부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우리 전통 문화 수호하려고 입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단일 민족을 동화시키기 위한 이런 경향이 강해졌던 거죠. 다른 민족을 좀 배제하기 위한 거기도 하네요. 그렇습니다. 새롭게 시작한 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나날이 구독자도 늘고 인기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최준영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저희는 계속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부탄, 세계에서 가장 행복하다고 알려진 그 부탄이라는 나라의 행복 이야기를 오늘 진짜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한번 행복 이야기 한번 해보죠. 네, 예. 진짜 행복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제 네. 4대 4대 국왕이 현 국왕의 네. 아버지인 그렇죠. 4대 국왕이 이제 국민 총 행복이 국내 총 생산 이제 GDP보다 네. 더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부탄이 세계 최초로 이제 국민 총 행복 GNH라는 이제 개념을 네. 들고 네. 나왔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 네. 이후로 지금까지 이제 한 30년 이상 이제 그 부탄은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심지어 이제 많은 공무원분들이 이제 부탄에 이제 출장도 다녀오세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행복한가? 예. 그래서 이제 그 많은 분들이 그러면 행복을 어떻게 측정하지? 그러니까 그게 난 좀 예. 어떻게 하냐면은 설문조사예요. 설문조사 뭐 어떻게 행복하냐 이렇게? 예.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5년마다 설문지를 통해 가지고 우리 인구 총조사 하듯이 네, 한 5년마다 8,500가구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네. 한 300가지의 질문을 합니다. 와 질문 개수 이렇게 많아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5년이었다가 네. 나중에는 이제 2년으로 더 단축돼서 오. 자주 해요, 보면은. 네. 예. 그래서 이제 질문이 이제 처음에는 300개였다가 너무 많고 이제 힘이 든다라고 네. 했는지 나중에는 이제 좀 묶어 가지고 이제 134개 네. 134개 이제 문항으로 이제 통합을 이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거를 묻고 또 문맹률이 높은 나라다 보니까 네.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고 답을 듣고 해야 되다 보니까 설문 시간이 9시간. 이것 때문에 안 행복하겠는데 이거 대답하느라고 지금은 3시간. 3시간 그래도 예. 짧진 않네요. 근데 이제 이거 하면 하루 7일당을 줘요. 그래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할만하네. 할만하다라고. 그래서 행복한가요? 그러면 이 대답할 때 행복하게 나올 수밖에 없겠네. 그래서 이제 이 설문 구성을 보면 대충 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제 뭐 좀 어려운 말로 하면 네. 이제 좋은 거버넌스, 음. 지속 가능한 사회, 네. 경제적 발전, 문화 보전, 뭐 환경 보전 이런 걸 축으로 이제 물어봐요. 몇 가지 이제 항목으로 쭉 나눠 가지고. 네. 그래서 뭐 심리적으로 마음이 어떠세요? 건강 상태는 어떠십니까? 교육은 어떻습니까? 하루의 시간은 어떻게 보내세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좋은 정치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커뮤니티에 당신이 사는 동네에 이제 활력은 뭐 있다고 보이십니까? 뭐 동네 생물적으로 다양한 옛날에 보이던 동물들이 지금도 계속 보입니까? 네네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보는 거지요. 그래서 9개 영역에 나눠 가지고 답변을 쭉 하는데 네. 이제 뭐 행복하다는 비중이 이제 50% 이하면은 이제 불행이고 뭐 50에서 65%면은 이제 조금 행복. 네. 66에서 75면은 많이 행복. 76% 이상이면 매우 행복. 그래서 이렇게 보면 76% 이상이면 매우 행복. 기준이 우리 국물이 90% 아닌가? 뭐 이런 거 보면 기준 자체가 좀 너무 낮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75점 이상이면 수라고 생각하면 1등급 준다 생각하면 대한민국 같으면 당연히 90점, 95점은 받아야지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어쩌면 그 철학이 있을 수도 그 기준을 낮추면 우리가 다 행복해질 수 있다 이런 철학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여기에. 예, 그러니까 이런 걸 구체적으로 하나씩 보면 네. 이거 좀 애란데 뭐 이제 이런 생각이 이제 좀 드는 거죠 보면. 네네네. 그래서 이제 2015년 이제 조사를 이제 보면 네. 이제 국민의 74%가 이제 나는 행복하다라고 나오고 8.8%는 이제 불행하다. 8.8%가 예, 답변을 이제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숫자로 봤을 때 별로 이게 정말 행복할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요. 우리한테 이제 설문조사 이렇게 물어봤는데 네. 75점 이상이면 당신은 매우 행복한 거야라고 하면. 뭐 점수 어떻게 매기는지도 좀 헷갈리긴 하지만 이 조사원 양반 이거 아니잖수 이게 당장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조금
근데 이제 나름대로는 이제 그 부탄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이 설문이나 이런 것들이 일관성이 있게 조사되고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변동이 되는지 이런 것도 이제 파악은 하고 있다 보니까 네. 뭐 나름대로는 이제 할 말은 충분히 있는 거죠. 그래서 부탄 정부는 이제 이게 그냥 물어보고 끝나는 게 아니고 네. 이 모든 정책에 대해서 네. 이 국민행복위원회 그러니까 이 그 국민 총행복과 관련되는 것들을 조사하고 네. 평가하고 분석하고 어떻게 하면 더 국민을 행복하게 만들지에 대해서 고민하도록 하는 국민행복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네. 모든 정책은 이 위원회에서 한번 검토를 거쳐야 돼요. 이건 뭐 좀 중요한 것 같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정책을 하면 국민들이 행복하냐 안 하냐를 먼저 판단한다는 거죠. 그렇죠. 한번 검토해보자. 뭐 나라가 작으니까 사실 가능할 것도 같아요. 우리처럼 막 수많은 일이 벌어지는 나라에서는 불가능하겠지만, 그렇죠. 예, 이 작은 나라에서는 뭐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네. 뭔가 정책이 이제 지역과 어떤 개인에 대해서 더 행복해질 수 있느냐를 네. 이제 검토해서 반영이 되도록.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쭉 조사하고 끝 이게 아니고 네네네. 사람들한테 이제 국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는 이 체계 자체는 네. 이제 매우 중요한 거죠. 그러네요. 예, 그건 뭐 충분히 좀 설득력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정프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야, 이거 정말 행복 아닌 것 같은데 네. 라고 이제 이야기가 되니까 네. 이제 부탄 정부가 몇 차례에 걸쳐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네. 행복이라는 게 이제 서양과 동양 이렇게 나누면 좀 곤란하지만 크게 보면 서양과 동양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다. 행복을 말하는 것이 그렇죠. 행복이라는 게 서로 다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양에서는 개인의 슬픔이 최소화되는 게 행복이다. 내가 불행하거나 그렇지 않아야 되고 그다음에 뭔가 내가 성취를 이루면 돈을 많이 벌었다든지 네네. 내가 뭔가 당장 오늘 뭐 스포츠 게임에서 내가 골을 넣었다든지 이런 게 행복이다. 네. 그리고 한 사람의 자율성 그다음에 독립성 이런 느낌이 들수록 네. 나는 더 행복하다는 느낌이 강하고 물질적 소유와 연관이 강한 어떤 행복의 개념을 사용한다. 그게 서양의 기준이고. 그렇죠. 부탄의 입장에서 봤을 때 네. 보면 그러면 부탄의 행복이란 건 뭐냐? 우리는 좀 집단과 공동체다. 네. 그래서 이 집단과 공동체가 집단적으로 좀 번영, 과거보다 좀 나아지고 전체의 가치가 되게 중요하다. 예. 내가 지금 당장 차는 한 대 없지만 우리 공동체가 서로 도와가면서 어제보단 조금 더 나은 삶을 살면 이게 행복이다. 그렇죠. 뭐 내 주변에 보니까 크게 아픈 사람 없으면 또 행복 아니겠느냐. 그래서 경제적 부와는 직접 상관없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환경의 활력, 편안한 생활 수준 이런 게 중요하다 그러는데 편안한 생활 수준 과연 그게 뭐지? 막 이런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혹시 좀 더 좀 객관적으로 좀 이렇게 측정한 수치 같은 건 없습니까? 있어요. 있어요? 예, 이제 부탄이 이제 그 국민 행복 지수라는 걸 들고 나오니까 이제 전 세계가 네. 특히 유럽이나 이런 쪽에서 맞아. 우리가 왜 항상 GDP 이런 것만 하면서 환경을 훼손하고 우리도 행복 지수라는 걸 만들어서 평가를 해봐야 돼. 라고 해서 이게 점점 흐름이 이어져 가지고 21세기 들어와 가지고는 이제 UN 차원에서 네. 이 세계 행복 보고서라는 걸 냅니다. 월드 해피니스 리포트. 그래요? WHR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네. 156개국을 조사를 합니다. 똑같은 폼에 맞춰서. 그럼 뭐 여기 조사는 좀 더 객관적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156개국 조사하면은 네. 뭐 유엔에서 상당히 이제 많은 나라를 조사하는 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54위. 우리나라가 54위. 54. 예. 예, 뭐 그리고요. 꽤 객관성 있는 것 같지 않아요? 54위. 그러니까 행복하세요? 행복하십니까? 피디님 행복하세요? 54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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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에서 사실, 한 3분의 1 정도. 그러니까 이제 학생 수 한 30명 정도 반에서는 한 10등 정도 10등 한다. 정도 한 셈이니까.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물론 이제 경제적 수준 자체는 뭐 세계에서 그래도 꽤 많이 올라갔겠습니다만. 예. 54위까지 갈까? 예. 좀 애매하죠. 하여튼 뭐 그렇다 치고요. 우리는 54위. 그래서 부탄은 2019년에 95위. 부탄이 훨씬 뒤에요? 훨씬 뒤에 우리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30명 한반 30명에서 한 10등 정도 했으면 부탄은 이제 한 20등 정도. 그러네요. 를 한 거죠. 이제 보면은. 객관적으로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그렇게 꼭 행복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차이가 이제 왜 나냐면은 이제 부탄의 행복 지수 GNH라고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행복 보고서에서 나오는 이거하고 좀 방법론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일단은 소득 수준이 큰 영향을 미쳐요. 1인당 GDP. 그다음에 건강과 기대 수명
오래 네. 살면 당연히 행복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부탄 같은 경우는 평균 수명이 아직 70세 안쪽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그리고 건강 같은 경우도 네. 아프고 의료 서비스가 좀 아무래도 예. 네.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 지원, 복지 수준. 그다음에 이제 선택의 자유. 선택의 자유라는 건 사실 내가 뭐 고를 수가 있어야 되는데 고를 게 없으면 좀 그렇잖아요 보면은. 네네. 그런 점수들에서 많이 좀 깎이는구나. 그다음에 부정부패 인식. 네.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 관용.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 가지 항목들을 조사를 해보면 네. 부탄이 이 시험에서는 높은 점수를 받기가 사실 좀 이제 어려운 거죠 보면은. 네네네. 그래가지고 이 지표를 가지고 꼼꼼하게 이제 부탄을 들여다보면 국민의 30%가 만 65세 이전에 사망해요. 예, 기대 수명이 많이 늘어나서 69.8세니까 네. 그럼 뭐 69.8세 이게 긴가 장가 잘 감이 안 오실 텐데 방글라데시가 70세가 넘어가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탄이 어떻게 보면은 내가 이 기대 수명 입장에서 봤을 때 보면 상당히 짧은 나라인 거고. 의료 수준이 아직 좀 많이 그렇죠. 이제 이거는 이제 의료 수준의 이제 상황이 이제 되게 큰 거고. 그렇겠죠.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이제 부탄이 이제 나름대로 개방도 하고 관광객도 좀 많이 받아들이고 이제 경제 성장을 이제 하면서 내부적으로 문제가 자꾸 생기고 있어요. 뭐예요? 이제 빈부격차, 노동격차 이런 것들이 계속 생기는 거죠. 어쩔 수 없네 이게. 그러니까요. 부탄도 이제 국제화의 흐름에 이제 동떨어진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이제 수도인 이제 팀부 같은 경우에 거기 한번 나 살아보고 싶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제 종종 계실 텐데 생각보다 비쌉니다.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좋은 아파트, 그러니까 뭐 이제 뭐 방 있고 화장실 있고 좀 살만한 괜찮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1억 원 이상 합니다. 그 나라에서 이러면 굉장히 비싼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거고 아파트 임대료가 월 한 40만 원? 거기에서 예, 관리비가 아마 제외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나라 국민 소득 생각해 보면은 엄청 비싼 거죠. 근데 이건 뒤집어 보면은 누군가는 이런 아파트를 지어서 임대를 해줘가지고 돈을 벌고 있고 그 아파트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 매매도 된다는 것들은 그거와 걸맞는 소득을 올리는 분들이 계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빈부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이야기고. 이 부탄의 어두운 면을 이제 보통 이야기할 때 대표적으로 이야기드린 게 이제 2012년 좀 오래된 이제 지표밖에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2012년 통계로 보면은 세계 자살률에서 22위입니다. 부탄이. 22위? 22위. 너무 높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뭐 그러니까 우리가 뭐 거의 세계 탑이니까 뭐 별로 이제 할 말은 없습니다만.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던 행복의 나라 부탄하고는 세계 22위면 높은 편인데? 좀 높은 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상이 아프고 병이 들고.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살을 선택하시는 분들도 이제 많은 거고 그다음에 이제 또 최근에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 마약 그다음에 청년 실업 이제 이런 문제들. 그래서 이제 팀부 같은 이제 이제 수도 지역으로 이제 아무래도 소득 수준이 높고 새로운 일자리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몰려오는 거죠. 그런데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교육도 시키고 이제 하는데 이 교육을 시키면 좋다라고 생각들은 하는데 이 항상 양날의 칼이에요. 특히 이제 대학 교육이나 뭐 이런 좀 높은 교육을 시키면 실업이 되잖아요. 취직 자리가 없으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청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가 이거 뭔가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못하면 이 불만이 쌓이는 거죠. 그래서 그 불만을 어떤 마약이나 이런 문제로 이제 돌리는 이제 이런 경우들이 생기면서 최근에 이제 이 부탄 신문 이제 영자로지로 나오는 게 있어가지고 인터넷에서 가끔 찾아보면 마약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꽤 종종 나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과연 이제 행복하느냐? 이게 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내부적으로 봤을 때 보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국민들 내부적으로 너희들은 행복해. 이렇게 하면은 우리 행복한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국제적으로 봤을 때 행복하냐? 라고 물어보면 상당히 퀘스천 마크가 찍힐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부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대외적으로 봤을 때도 부탄은 정말 평화롭고 행복하느냐라고 보면 그것도 아니에요? 좀 아닌 면이 좀 있어요. 근데 사실 부탄이랑 뭐 문제 생길 나라는 별로 없어 보이는데. 옆에 나라가 별로 없잖아요. 중국 있고. 뭐 인도 정도 그 있는 거 옆에가 같고. 이제 남쪽하고 서쪽이 이제 인도고 살짝 떨어져서 시킴이라고 이제 있었잖아요. 그 옆에 보면은 이제 네팔하고 사이가 좀 안 좋아요. 네팔? 그러니까 원래 전통적으로 보면 오랜 역사 속에서 보면은 네팔하고 부탄은 되게 사이가 좋았어요.
오히려 부탄이 더 살기 좋았던 나라 같아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19세기 중반 1850년부터 1950년 한 100여 년간에 걸쳐가지고는 부탄 남쪽으로 네팔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노트 산파족 이제 그 네팔의 이제 한 부족이 많이 이제 이주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네팔도 상당히 먹고 살기 힘들었던 나라 모양인지 이 부탄 쪽으로 이주를 좀 밀었어요? 네, 가세요. 저기 땅 있으니까. 네. 저 좋은 데 있는데 왜 여기서 자꾸 힘들냐. 예, 그래서 뭐 원래 우호 관계고 사람들도 많이 오가고 하던 나라였는데 사이가 안 좋아지기 시작한 게 1955년, 56년부터예요. 이때 네팔하고 티베트하고 이제 분쟁이 있었는데 부탄이 이제 네팔 지원을 안 해줬어요. 약간 중립적인 태도. 우리는 난 가까이 가기 싫어. 라고 하다 보니까 이제 좀 네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섭섭하구나. 섭섭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네팔로 넘어가신 부탄으로 넘어가신 네팔 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전체 부탄 인구의 한 30% 가까이로 이제 많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이 노트 산파족이라는 이 한 부족이다 보니까 파워가 이제 생긴 거죠. 이제 그렇겠네요. 그래서 1950년대 초부터 이 네팔계 부탄인이 이제 부탄 회의당이라는 당을 만들어 가지고 왕정 타파를 요구를 합니다. 공건제도 타파. 그다음 행정 민주화. 그다음에 우리한테도 시민권, 정치적 참여 이런 거 달라. 30% 똘똘 뭉치면 뭐 그렇죠. 꽤 무섭죠. 예. 그래서 당시 이제 왕이 1950년부터 이제 부탄하고 또 네팔계하고 동등하게 대우해줄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 네팔 분들이 우리나라에 온 네팔 분들도 그런 분들이 많은데 교육열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행정, 뭐 군대, 뭐 이제 경찰 주로 행정 쪽이죠. 행정 요직으로 이제 많이 진출을 합니다. 근데 이제 너무 단기간에 네팔계 세력이 확 커지니까 이 부탄 이제 개 주로 더 높은 쪽에 살시던 분들이 이거 뭐야? 좀 위협감도 왜 굴러온들이 왜 박힌 돌을 자꾸 빼내는 거냐? 라는 불만을 이제 많이 이제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네팔 분들이 네팔계 이제 사람들이 중앙 행정 관료나 이런 쪽으로 막 진출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원래 부탄의 이제 기득권 쪽에서 봤을 때는 굴러온들이 이제 박힌 돌을 빼내냐? 그렇죠. 당연히 이제 불만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불만이 강해서 그런지 1954년에 이 네팔계 이제 부탄이 창당했던 부탄 국가회의당을 불법 단체로 이제 규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집단적인 세력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막아버린 거죠. 예. 그러고 난 다음에 네팔계 이제 부탄인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1964년에 이제 당시 왕하고 라이벌인 이제 갈등 관계였던 도르지 총리를 이제 암살을 이제 했는데 이 네팔로 도망갔어요. 근데 네팔 정부가 또 망명을 또 허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탄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이제 뭔가 이제 자꾸 우리한테 분란을 일으키는데 네팔이 자꾸 뒤에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상황이 자꾸 이제 반복이 되니까 1950년대부터 이제 부탄은 부탄화 정책이라는 걸 시작을 합니다. 부탄이? 예. 아니 한국이 한국화 정책을 하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네팔계가 아닌 원래 오리지널 이제 부탄이 이제 부탄의 핵심이고 이게 우리의 전통이고 우리의 가치다라는 거를 이제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팔계가 자꾸 확대되다 보니까 부탄 사람들이 이제 원래 부탄 이제 그 박힌 돌들이 이제 위기 의식을 갖은 거죠. 원래 우리 걸 좀 찾아가자. 그리고 사실은 이게 종교 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네팔계 부탄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힌두교 쪽이 아마 영향이 강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탄 입장에서 봤을 때는 힌두교 세력이 강해지면 우리가 인도 세력에 또 너무 쉽게 내줄 수도 있다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1958년서부터 이제 시민법을 점점 강화를 이제 해요. 그래서 1958년에 이제 그 부모 중에 한 사람은 이제 부탄 사람이어야 이제 부탄이다. 예. 그 전까지는 그냥 부탄 땅에 살면 다 부탄 사람. 거기서 태어나더라도 다 부탄 사람이었는데. 예. 근데 1958년서부터는 이제 부모 중에 한 명은 부탄 사람이어야 된다. 그러다가 1977년에 더 강화시켜요. 아빠가 부탄인이어야 된다. 예. 그리고 1985년부터는 양쪽 모두 이제 부탄이어야 된다라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 부모님이 이제 부탄 사람이었던 걸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증명해요? 1959년 이전에 납부한 토지세 영수증을 갖고 와라. 59년 이전에 영수증이 어디 있어? 그렇죠. 근데 갖고 계신 분들이 있었대요. 그래요? 네, 이런 일이 있을 줄 알고. 있을 줄 알고.
그러니까 이제 그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네네네. 그러면은 이제 시민권이 없으니까 네. 투표도 참여 못하고 이제 힘들어지는 네. 이제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1988년도에 인구 조사를 실시를 해가지고 주로 이제 이 네팔계 부탄인이 사는 남쪽 지역에서 네. 인구 조사를 실시해가지고 너희들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되나 이런 것들을 면밀히 이제 파악하는 감시 체계를 갖춘다라고 이 네팔계 부탄인들이 주장을 하고 있어요. 네네네. 그리고 공식적으로 부탄은 1989년부터 단일 국가, 단일 민족 정책을 실시를 합니다. 드리글람 남자라는 정책인데, 네? 드리글람 남자라는 정책인데, 드리글람 남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행동 거지를 똑바로 해라라는 정책이에요. 부탄식으로 해라 이런 거예요? 그렇죠. 행동 규율을 위한 기본 규칙.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이 되는데 네. 공식 품행 및 의상 코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첫 시간에 둘째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때가 1989년부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우리 전통 문화 수호하려고 입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단일 민족을 동화시키기 위한 이런 경향이 강해졌던 거죠. 다른 민족을 좀 배제하기 위한 거기도 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 지키면 네. 벌금이에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저 관공서 갈 때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프리하게 입고 가면 벌금. 그러면 벌금 누가 물리냐? 경찰이 물리죠. 네. 근데 경찰이 단속하기 귀찮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단속해서 나온 벌금의 절반은 경찰관 줍니다. 야, 요거 애매하다. 50%는 그냥 경찰관을 줘요. 예. 경찰 입장에서는 뒷돈 70% 정도만 받아도 오케이긴 한데 예. 실적도 참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단속하겠네. 잡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1989년부터 이 단일국가, 단일민족 정책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면서 네팔계가 많이 사는 이 지역에서 원래는 네팔어로 교육 과정을 했는데 교육 과정에서 네팔어를 빼버려요. 1989년 2월부터. 아예.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네팔계로 분류된 친구들이 이제 상급 학교를 가거나 어디 이제 해외로 나가려고 그러면은 그 우리도 따지면 주민센터 또는 경찰서 이런 데 가서 동의서라는 거를 받아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그렇겠죠. 예. 근데 경찰서 발급을 안 해줘요. 네팔계한테. 좀 너무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만큼 이 원래 오리지널 부탄계라고 생각하는 위기감을 좀 많이 느꼈나 보구나.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더더욱이나 이제 결혼법을 만들어요. 이 시기에 결혼법을 만들어 가지고 비부탄인하고 결혼하면 공무원의 임용을 안 시켜줘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가난한 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공무원으로 가는 게 상당히 이제 중산층으로 올라가는. 그렇죠. 근데 공무원 임용을 안 해주는 거죠. 근데 완전 2등 시민 대접을 이제 해버리는 거죠. 그냥 부탄 사람 아닌 사람이랑 결혼하면, 그러니까 네팔 사람이랑 결혼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부탄인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우리 네팔계랑 결혼하면 곤란해질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1990년부터는 이제 그린벨트 정책을 만들어요. 그린벨트? 그린벨트라는 건 뭐냐면은 남부 부탄 경계, 주로 이제 부탄 이 네팔계가 많이 사는 이 남부 부탄 쪽에 이 사람들을 그린벨트를 만든다라는 명목으로 이제 강제 이주를 자꾸 시도를 합니다. 우리는 산에 사는 민족이니까 남쪽에 농사짓지 말고 북쪽으로 가세요라고 자꾸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네팔 사람들이 떠나면 그 땅을 다른 소수 민족한테 나눠주는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한 곳에 모여 있는 네팔계를 여기저기 흩어놓고 그 지역은 이제 다른 소수 민족이 들어가도록 이제 하는. 예. 근데 요거는 이제 사실 잘 안 돼요. 왜냐면 땅 내놓고 가라는 게 쉽지 않다 보니까. 보통 뭐 저항이 아니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90년대부터 이런 이제 그 차별, 탄압 이제 이런 것들이 강해지다 보니까 이 부탄을 떠나서 그 인도를 경유해 가지고 네팔로 들어오는 이 난민들이 한 10만 명 정도가 이릅니다. 들어서 못 살겠다. 다시 들어서 네팔 못 간다? 살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현재도 한 7개 난민 캠프 정도에 이제 한 10만 명, 한 10만 8천 명 정도가 네팔에 있어요. 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그 난민으로서 이제 시위도 이제 벌여가지고 이제 자주 이제 네팔이나 인도 쪽에서 부탄은 뭐 부탄의 행복은 거짓이다. 부탄은 진정으로 민주화가 필요하다. 라는 민주화 촉구 시위도 이제 벌이기도 하고 이때 이제 부탄은 또 이제 강제적으로 당연히 진압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때 이런 난민들이 이제 결국은 이제 돌고 돌아가지고 뭐 미국이나 유럽 거기까지도 가요. 그러니까 난민 자격으로 인정을 받아요. 뭐 그럴만 하겠네요. 예, 그러니까 현재까지도 갈등이 지속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뭐 좀 이야기를 해보면 객관적인 국민 행복 지표로 봤을 때도 이거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주변 국가랑 모두 우리가 해피하게 잘 지내느냐? 더더욱 아닌 것 같은데. 더더욱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부탄이 말하는 행복이라는 것들은 부탄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탄의 원래부터 기득권이 생각하는 그런 전통 문화에 맞춰서 그냥
허용해주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게 이렇게 살면 행복한 거야라고 하는 조금 어떻게 보면은 강제적인. 이건 부탄 행복 거짓이라고 봅니다 저는. 뭐 참 거짓 이렇게 물어보면은 거짓 쪽에 더 가깝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딱 하나 이제 관심 둬야 되는 거는 그런 것 같아요. 국민들한테 이제 이런 행복에 대해서 그래도 조사를 하고. 그거는 뭐 진짜 훌륭한 것 같아요. 그래도 그거를 국가 정책에 이제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한다는 것 자체는 우리도 이제 뭔가 정책을 펼치는데 결과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냥 국민이 잘 뭐가 숫자로 나오는 것도 있지만 그 중에 국민이 행복도가 더 올라가는 진짜 훌륭합니다. 이런 지표도 하나 만들면 좋겠다 정도 생각은 들지만 많은 분들이 이제 제가 이제 자꾸 지구본연구소에서 이 행복 브레이커 같은 역할을 이제 하는데 뭐 스웨덴, 맞아요. 노르웨이 이런 나라들이 이제 행복하지 않아요.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 부탄은 그런 나라들보다 훨씬 더 행복하지 않은 나라로 이제 돼요.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유엔에서 공식적으로 조사하는 이제 세계 행복 보고서 이런 데 따르면 탑 클래스는 다 북유럽 국가예요. 뭐 핀란드, 네덜란드, 스웨덴, 뭐 덴마크 이런 나라들이죠 보면. 뭐 어떤 분들은 이게 뭐 동서양의 시각 차이 아니냐 하신 분들도 계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그렇습니다. 같은. 마음속의 행복 이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일단 내 일상이 편하고. 내가 하루하루 어떤 그래도 쾌적하고 좋은 환경, 그리고 뭔가 고를 수 있는 환경, 선택의 자유 같은 선택의 거. 자유,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그렇죠. 점에서 봤을 때 이제 부탄 정말 행복한 나라냐 이런 한번 생각을 가지고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꼭 부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 부탄이란 나라의 그러니까 행복이란 단어로 많이 포장이 됐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왜냐면 저희도 무슨 저 EBS나 이런 데 다큐 보면 엄청 행복해 보이고 뭐 왕이 막 선정 베풀고 이런 것 같은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은 느낌을 오늘 우리 박사님의 말씀 중에 저는 많이 좀 캐치를 했습니다. 자, 이 부탄이라는 나라 아직도 할 얘기가 조금 더 남아 있나요? 뭐 이 정도 했으면 부탄이 정도면 됐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부탄은 이 정도 같습니다. 이 정도 더 이상 자세하게 아마 할 데가 없을 것 같고요. 그럼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나라, 더 흥미로운 나라, 더 우리가 뭐 이름은 많이 들어봤지만 정말 신기한 나라들 저희가 찾아서 여러분께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그리고 우리 법무법인 율촌의 최준영 박사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